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기본적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머릿속에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쪽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방정식 파트예요. 도형인데 방정식 파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도형인데 왜 방정식이냐 이럴 수 있잖아. 도형하고 방정식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 왜냐면, 이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이 삼각형의 길이와 각을 구해야 돼. 길이와 각을 구해야 돼요. 삼각형에서 구해야 될 건 요거 두 개밖에 없어. 그치?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삼각형에 나도 이거 왜 넣는지 모르겠는데 이 넓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넓이도 구해야 돼. 근데 사실 길이와 각만 알면 넓이는 구하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는 길이와 각에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집중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형을 풀어야 되는데 길이를 구할 건지 각을 구할 건지 이걸 결정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방정식이야. 내가 길이를 구할 건데 각에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길이를 구할 거면 길이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막 끄집어내고 여기서 찾아내고 여기서 찾아내고 연결을 시켜서 연립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정식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 찾아라 하는 거랑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니? 이게 미지수 개수가 되게 중요하거든? 너희들이 풀 때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미지수가 B가 있고 그 다음에 A하고 B를 풀어야 되는데 정보를 하나밖에 못 찾아냈어. A, B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찾아냈어. 그럼 안 풀리죠, 방정식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방정식의 이 미지수 개수를 알고 시작을 해야 돼. 이걸 모르면 못 풀죠. 이게 예를 들어서 3개를 구해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나왔어. 하나를 어디서든 끌고 와야 돼. 찾아야 돼. 그래서 그게 어려워. 쉬운 게 아니야. 그걸 찾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방정식 파트에 좀 길이를 찾고 각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하는 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알려줄게. 자, 일단 이렇게 되고 여기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게 방정식을 푸는 이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굳이 쓴다면 세 번째에서 이게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sin A는 2분의 1 이걸 푸는데 실수가 진짜 많이 일어나. 이렇게 되면은 얘를 코사인 A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이걸 가지고 이거 2분의 루트 3 해버리면은 큰일 나죠. 왜 큰일 나지 이거? 아니 2분의 1인데 2분의 루트 3? 맞잖아. 근데 이게 요거 방정식을 풀다 보면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어. 그치? 요런 게 이제 위험적입니다. 방정식 풀다 보면은 너희들 로그 방정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 방정식을 풀 때도 좀 겪어봤을 텐데 방정식 답은 기본이 낚시예요. 낚시. 일부러 틀리게 해. 왜냐면 이게 교육과정에서 정확하게 해를 구한다 이렇게 써있거든. 그 정확하게라는 게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은 문제를 낼 때 너희들이 틀리게끔 할 거야 라는 멘트예요. 이게 수능 멘트야. 수능 멘트. 수능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 파트는 정확하게 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거든. 이런 것들로 이제 실수를 많이 해서 틀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코사인 제이 법칙을 요거랑 이제 연결된 게 코사인 제이 법칙을 풀다 보면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여기를 x로 놓고 여기를 뭐 각도 세타로 놓고 여기 길이가 나와 있고 여기 길이가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코사인 제이 법칙을 풀면 어떻게 돼요? 이게 x의 제곱이 되지? 코사인 제이 법칙을 저기서 돌리면 x 제곱이 되잖아. 근데 x의 제곱이 떴다는 얘기는 방정식의 근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이게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이 길이가 고정이 되고 이 길이가 고정이 되면 지금 그림에서는 요거 하나일 것 같은데 이게 이쪽으로도 하나가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모도 있고 세모가 있으면 길이의 x가 요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선택해? 둔각삼각형이냐 예각삼각형이냐 이걸 따져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착각을 많이 해서 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게 낚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게 너희들이 풀다 보면은 한두 번씩은 틀릴 거야. 로그에서
어떻게 로그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조건들 이제 빼먹고 틀린 경험이 한 번씩 있잖아. 그거랑 비슷하게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게 숨겨진 조건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조건. 뭐 로그 방정식 풀 때도 뭐 밑이 뭐 1이 안 돼야 되고 진수 조건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듯이 이 삼각형을 푸는 거다 보니까 자 이런 조건들을 생각을 했을 때 머릿속에서는 계속 길이와 각을 떠올리세요. 그럼 조건이 뭐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수투 문제를 풀 때도 똑같아. 수투 문제를 풀 때 너희들 분석하는 거 F를 분석하거나 F'을 분석하잖아. 둘 중에 하나밖에 안 해요. 그것처럼 도형 문제를 풀 때도 길이 아니면 각이야. 길이 아니면 각에 계속 집중하면은 이게 보여. 그게 보여. 그거를 집중을 하는 게 숨겨진 조건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길이와 각을 생각을 해. 삼각형에서 길이 너무 당연한 건데 그치? 너무 당연하지? 그 다음에 각 요런 거. 그 다음에 여기 한 개만 더 넣으면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치? 사인 세타로 할게요. 코사인 요거 3개. 요 설마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요놈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는 이제 약간 막막함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요런 것들은 문제를 풀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쯤 있으면 이거 까먹어요. 분명히 그래. 까먹을 거야. 이렇게 정리하고 까먹을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놓냐면 포스트잇도 좋고 너희들이 자주 푸는 문제집도 좋고 독서실 같은 데다가 하나를 딱 붙여놔. 그래서 삼각함수 이런 이제 파트 도형 활용을 할 때 그 포스트잇을 싹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계산 실수를 안 해. 그러니까 이미 실수가 일어날 것들을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미 실수가 일어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풀면은 계산 실수가 줄어드니까 이런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정리를 잘 해놔. 뭐 별거 없는 거잖아. 근데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점수가 안 올라. 자, 일단 이제 시작합시다. 1번은 안 해도 되겠지? 분위기 좀 봅시다. 1번 해야 돼요? 자, 이거는 기본 공식을 적용을 하는 거니까 자, 방정식을 풀어내는 입장에서 이거 하나만 더 설명을 합시다.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당연한 건데 외접원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 외접원이 어쩌고. 그럼 당연히 코사인 법칙보다는 사인 법칙 쪽에 더 가깝겠지. 100%는 아니야. 100%는 아닌데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여기는 각이 많지. 각이 많은데 각이 많은 이제 정보들이 나오게 되면은 사인 법칙일 가능성이 크고요. 여긴 각이 하나잖아. 근데 다른 각이 하나, 그 다음에 길이가 좀 정보가 나왔다면은 코사인 제곱식 이쪽으로 생각을 하지. 자, 그럼 다시 방정식의 미지수 개수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지수 개수. 자, 사인 법칙이 해결이 되려면 여기서는 C, 각의 C, 길이의 C, R 3개가 있는데 이 말은 요거 2개를 내면 하나를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요렇게 2개를 내면 하나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되게 중요해. 미지수 개수가. 이걸 모르면은 애초에 풀다가 헤매요. 이상한 데서 헤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정보를 명확하게 알아야 여기를 풀 수가 있어. 그럼 이쪽을 보면 어떻게 되는데? 정보가 4개야. 그럼 3개를 알아야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보가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4개 정보 중에서 3개를 알면 하나를 풀어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정보의 개수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삼각형의 급을 좀 나누면 삼각형의 급이 있어요. 너무 쉬운 정삼각형. 너희들이 이 정삼각형을 어려워하진 않아. 그치? 왜냐면 얘는 각과 길이의 정보에 있어서 각은 전부 다 60도로 정해져 있고 길이 하나에 대한 정보만 찾아내면 이 삼각형은 모든 걸 다 풀어낸 거야.
그래서 어렵지 않아. 전혀 그렇죠. 어렵지 않지. 자, 근데 그래서 이거는 정보가 한 개만 있으면 돼. 한 개. 근데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착한 삼각형이야. 여기 세타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게 미지수 개수랑 계속 밀접하게 연결이 돼서 그래. 그러니까 삼각형을 너희들이 딱 이렇게 직면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몇 개지? 내가 알아내야 되는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보가 몇 개 필요하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정보가 몇 개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세타, A, 직각삼각형은 두 개의 정보만 있으면 다른 걸 다 찾아낼 수 있어. 여기는 A 사인 세타, 여기는 A 코사인 세타. 나머지 각은 여기 90도에서 빼면 되잖아. 마찬가지로 이걸 모르고 여기를 B를 안다고 쳐봐. 코사인 요 각은 그 다음에 여기도 나머지 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여기도 나머지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은 이 정보가 두 개만 있으면 모든 길이 각을 다 찾아낼 수 있어. 그래서 편해. 그래서 너희들이 중학교 때까지 모든 삼각형을 다 직각삼각형으로 만드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삼각형이 있어도 직각삼각형으로 쪼개고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도 얘네를 이렇게 쪼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렇게 쪼개든지 직각삼각형으로 만든다. 왜냐면 이렇게 해야 정보를 찾아내는 게 쉬워서.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삼각형을 하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 도대체 왜 이런 수선의 발을 내리느냐 이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직각삼각형으로 만든 이 상황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이등변 삼각형은 정보가 한 개, 두 개만 있으면은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있어.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등변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도형 풀 때 이등변 삼각형 나왔다 하면 이게 수선행을 이렇게 내리는 이 행위가 직각삼각형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머지 삼각형들은 이제 막삼각형이야. 막삼각형. 여기에 정보가 A가 여기에 이제 각의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각의 정보가 두 개가 떴다. 뭐 길이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얘는 각이 두 개 있고 길이가 하나 나왔으니 사인 법칙을 쓸래? 아니면은 왜 저번에 정보가 나왔어? 그러면은 사인 법칙을 쓸래? 이런 결정을 이제 하시면 돼. 당연히 이것보다는 이게 어렵죠. 판단하는 게. 이제 이런 쪽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여기는 어떻게 정보가 최소 3개가 필요한 거야. 막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까지가 그래서 정보가 딱 2개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연립을 하고 뭔가 이제 풀어내는데 이게 답이 왜 안 나오지? 왜 뭔가 정보가 부족하지?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이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도형 문제를 풀다가 보면 문제 난이도랑 상관없이 이게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겨. 문제를 풀다가 이제 더 이상 진전을 못하겠어. 어려워서 못 풀겠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 그때 그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런 걸 못하고 있는지 여기가 약한 건지 아니면 계산이 약한 건지 방정식의 개수를 못 찾아내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찝어내야 돼요. 그 틀린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도형 쪽은 실력이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밖에 그냥 이거 중간에 문제 풀다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 외접 원 이런 게 나왔어. 외접 원. 그럼 너희들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똑같아. 외접 원이 나와도 각각 길이를 생각해. 각각 길이 2개만 계속 집중하는 거야. 외접 원의 성질을 한 번에 다 생각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 이걸 분할을 해서 각에 대한 성질 요거랑 요게 각이 2배야. 안 어렵지? 그 다음에 길이 입장에서 보면 요 길이가 같다. 길이에 대한 성질. 이걸 머릿속에서 각각 길이에 대한 성질을 분할을 해놔야 나중에 생각을 할 때 더 잘 떠올라. 한 번에 뭉쳐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통 천재라 그래요. 나도 잘 안 돼.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분할을 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얘를 기억을 할 때 길이 그래 각을 생각해 이렇게 분할돼서 더 잘 떠올라.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여기다 수선해발 하나 더 내리면은 얘랑 얘가 합동이고 이런 거는 더 안 해도 되겠죠.
당연히 여기 뭐 길이 같고 이런 것들. 자, 내저번 한번 봅시다. 내저번도 같은 이유로 값과 길이에 대해서 분할해서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나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잘 안 풀릴 때 조각을 많이 내면은 원인들을 좀 찾아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수투 문제가 뭐 킬러 문항이 어려운 이유는 그냥 막연하게 어려워서 그냥 문제가 길어서 안 풀려 이게 아니고 이걸 조각을 내서 살펴보면 사실 너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합쳐져서 어렵거든. 그러니까 통합되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걸 조각을 내서 최대한 조각을 내면은 기억하기도 편해요. 자, 길이 입장에서 같은 거는 당연히 여기가 같고 뭐 이런 거 당연히 같죠. 이 길이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각이 같고 됐지? 분할을 해야 나중에 문제 풀 때 각에 대해서 집중했고 각만 주거나 찾고 길이를 찾으려고 할 때 길이만 계속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은 더 찾기가 쉬워져. 분할을 하세요. 그게 집중한다는 의미야. 자, 하여튼 그래서 1번은 좀 쉬우니까 이번 넘어가고요. 2번도 기본 문제라 7번을 봅시다. 7번. 그리고 화요일에 오면 약간 그냥 내가 옆에서 차분하게 질문을 받아주니까 질문을 많이 싸들고 오세요. 알겠지? 그때를 잘 활용합시다. 일부러 좀 시간도 늘리고 싶은데 하여튼 뭐 일요일 저녁은 원래 일요일 저녁도 넣고 싶었거든. 근데 다들 학원이 있어갖고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일요일 저녁에도 수업이 끝나고 한두 시간은 내가 더 있다 가요. 일요일에. 그때도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근데 공식 클리닉 시간은 아니라서 자 그때도 필요하면 오시고 자 문제를 보면 하나 더 합시다. 이게 그 도형 문제를 풀 때 도형 문제를 풀 때 너희들 방정식이나 수원 수투 뭐 똑같아. 수투 문제를 풀 때도 봐봐. F1은 0, F'1은 0. 거기에 뭐 다른 조건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다른 조건이 있을 때 F1은 0과 F'1이 0이라는 조건이 툭 들어갔어. 얘랑 얘는 같은 요소가 있지. 1이 같잖아. 그치? 그럼 문제를 풀 때 얘부터 건드리는 게 맞아요. 다른 조건들이 있어도. 왜냐면 이 같은 조건이 너무나 강력한 결집을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수투 문제가 어렵게 된 거는 이런 조건들을 막 널브러 틀어. 이렇게 해놓고 헷갈리게 해. 근데 그 안에서 이게 어떤 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찾아내는 사람이 이 문제를 잘 풀게 돼 있어. 도형 문제는 어떠냐면은 도형도 같은 조건이 되게 중요한데 같은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도형은 아주 놀라운 게 뭐냐면 도형은 요거 세 개로 이루어집니다. 그치? 물론 이제 기하를 선택하면 타원이라는 것도 배우고 쌍곡선도 배워요. 근데 기하 선택자는 나는 서울에서 본 적이 없어. 다 확통 아니면 미적분이야. 이 도형에서는 원과 직선과 점만 다루면 돼. 그리고 어떻게? 이 도형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관계가 뭐냐면 원과 점의 관계, 원과 직선의 관계. 예를 들어서 원과 직선의 관계는 안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안 만나는 거는 딱히 뭔가 할 게 없는데 이게 만나는 순간에 도저선이라고 하는 거를 그죠? 도저선을 그을 때 중요한 게 이게 어떤 수학의 본질하고 연결돼 이런 것처럼 여기 만난 점이 되게 중요하잖아. 직선과 원의 공통된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해서 여기에 있는 도형의 성질이 직선의 성질이 원으로 이게 정보가 이렇게 이동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 어떤 문제를 보냐면 여기 원이 하나 있고 또 원이 있고 막 직선이 있고 여기 삼각형이 있고 이런 조건들이 막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때 이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정보가
여기에 있는 정보랑 섞여야 되거든? 이게 막 이쪽 정보 주고 이쪽 정보 주고 그럼 헷갈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원과 이 원의 공통되는 부분 요런 현이지 현 아니면은 이것도 똑같아. 이 원과 이 원의 공통되는 부분은 각 아니면 길이밖에 없어. 각 아니면 길이에 집중을 해서 공통각이 있는지 공통현이 있는지 공통 길이가 있는지 아니면 공통점이 있는지를 딱 찾아봐요. 그러면 걔가 매개체가 돼서 이 도형의 정보들이 한쪽으로 몰 수가 있게 돼. 아니면 이 가운데로 모이든지. 이게 매개체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1이 되게 중요한 게 도형이나 뭐 수투나 이게 다 똑같아. 확통을 들어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매개체를 찾아내는 게 진짜 중요해.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공통 요소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요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런 정이 되면은 수직 보조선을 긋는 이유가 이런 거고 다시 깨끗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만나는 점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보조선을 이렇게 긋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건데 그치? 저는 봐라. 다시 원이 하나 있어요. 삼각형이 2개, 원이 2개야. 자, 삼각형이 2개, 원이 2개.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요거를 지우고, 요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려니까 안 돼. 잠깐만. 대신 철이 어디 갔지? 다 나눠줬나? 그 중간에 나눠준 내신 철이라고 하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 테스트잇인데 보면은 여기 잠깐만 봅시다. 거기 보면 10번. 내가 원래 10번을 그리려고 했어. 10번을 그리려고 했는데, 순간 오작동이 일어났어요. 10번 한 번만, 그냥 그림만 한번 봐봐. 원이 큰 게 있고, 삼각형이 2개 있지? 자, 여기에서 각과 길이에 집중을 해봅시다. 각과 길이. 길이는 어디가 중요할까요? 길이는 A, B도 있고, C, D도 있고, C, B도 있고, B, D도 있고, A, B도 있고 많잖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 문제랑 상관없이 도형만 뚫어지게 봐봐. 여기서 A, B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 작은 원과 큰 원의 공통 길이야. 그럼 분명히 작은 원과 큰 원의 정보가 좀 A, B를 향해서 뭉쳐지게 돼 있어요. 이 도형 문제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매개체를 잘 찾아야 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길이라고 하면은 뭐 A, D 정도 될 겁니다. A, D랑 A, C가 공통된 부분이 있지. 그치? A, D랑 A, C 큰 원에 분명히 이제 길이이면서 동시에 작은 원의 길이. 근데 걔네들은 보통 이순이라서 문제풀이에 뭐 엄청나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자, 그럼 다시 각은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 A 각이 제일 중요할까? B 쪽이 중요할까? D가 중요할까? C가 중요할까? 어디가 중요하게? A. 왜? 이 공통각이잖아. 같이 쓰고 있어요. 그것만 찾아내도 이렇게 복잡한 도형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연결이 되게 돼 있어. 그거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형을 잘 푸는 친구들은 이 공통 부분을 잘 찾아내요. 함수, 수투에서 너희들 이제 어떡하냐 수투 진짜 생각할수록 이제 큰일 났는데 수투가 중간고사 때 쉽게 나왔잖아. 기말고사 때 끔찍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실수만 안 해도 등급이 올라간다. 그리고
한 문제만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찍어. 내가 마지막에 시험 바로 직전에 번호를 하나 불러줄 테니까 점집에 가서 좀 치성을 드린 다음에 받아올게요. 그거 하나만 잘 찍어도 등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공략하시면 돼. 그래서 이 도형 문제를 풀 때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좀 쉬운 걸로 한번.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 여기 이 테스트에서 1번. 자, 그림만 한번 보시고. 그림만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킬로그램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자, 1번에 보면 점이 같다는 게 이게 각이 같다는 표시야. 알지? 자, 점이 같아요. 점이 같아. 그러면 이 각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너희들 이제 그 수투 문제로 다시 또 비유를 들자면, 기울기의 정보로 함수값의 정보를 알려줘. 그러니까 우리가 F나 F'을 분석을 하는데, F'의 정보로 F의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F'3이 0이야. 이러면은 우리 극대나 극소 뭐 이런 거 일단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이런 점이 뭐 3이겠지라고 일단 생각하잖아. 그치? 그런 정보를 대신 알려줘. 숨겨줘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게 이거 그냥 기울기 값이야 라고 보면 안 되듯이 여기 도형 문제에서는 각에 대한 정보가 같네? 각이 같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뒤집어서 각이 같으면 이거 길이 정보 숨기는 거 아닌가? 그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어서 이거 누구든 할 수 있어. 길이가 같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각이 같은지를 의심하세요. 그러니까 길이를 알려주면 각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많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걸 잘하면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으면은 한번 꼬아진 문제들을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각이 같다는 얘기는 원에서 여기가 같다는 얘기는 순진하게 여기만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코의 길이가 같고 당연히 여기 현의 길이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같은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런 걸 잘해야 돼. 그래서 도형 문제 풀 때 길이와 각에 집중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시고 길이 아니면 각밖에 없어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겠니? 근데 이놈의 도형이 자유도가 너무 높아서 자 일단 봅시다. 7번은 A, B랑 CD가 같대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가 좀 유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P A, B랑 B, C가 같네요. 이건 뭐 사실 안 알려줘도 되는 정보인데 왜 알려줬는지 모르겠어. 원의 중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가 B를 중심으로 하고 점 A를 지나는 원이라고 했으니까 뭐 굳이 안 알려줘도 되긴 하는데 AD가 CD랑 같대요. 여기 60도야. 와, 이건 뭐 그냥 거저 주는 거지. 이게 60도면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이제 여기도 60도가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정삼각형을 이렇게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유치하지만. 자, 그 다음에 사인 값을 알려줬어. APC. 요 각을 알려줬습니다. 자, 요 각을 알려줬는데 이 각에만 국한하면 안 되고 요놈과 요놈.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 공통현에 대한 얘기죠. 각에 대해서 이 각과 이놈이 다른 각인데 이거를 공통적으로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각과 공통각에 중심각과 여기 요 현에 하여튼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는 2배. 요 생각을 하면 되고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있는데 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14래. 자, 여기 뭐 반지름이니까 이건 R로 갑시다. 사각형이니까 여기를 A로 갑시다. 여기도 A로 가고 A를 가요. 자, 그럼 이제 목표가 생긴 거야. 어떤 목표냐면
미지수를 저 정도를 잡아놨어. 왜 잡았냐면 사각형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사각형의 길이를 표현하려면 뭐 저 방법밖에 없죠. A와 R을 풀어내야 되는데 식을 두 개를 찾아내야 되지. 근데 하나는 주어진 거야. A 더하기 R은 요거 2배 해서 1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7. 그럼 A와 R의 관계식 하나만 더 찾아내면 끝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뭘 써요? 각에 대해서 뭐 굳이 요거를 안 써도 되긴 한데 요 각을 알려줬으니 요놈의 반지름. 왜 저번에 삼각형의 반지름이니까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좋겠네. 사인 P 분의 AC. AC, A죠. 이게 2, R이 되고 요놈은 값이 뭐 3분의 2라고 되어 있으니 A와 R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거 풀면 되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기에서 미지수가 하나만 더 추가가 돼도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 목표를 갖고 움직일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일단 뭐 요 정도만 설명을 할게. 나머지 계산은 생략. 자, 10번은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삼각형의 각, 세 각의 합을 더한 게 180. 그래서 코사인 A 더하기 C가 코사인 B가 아니고 코사인 A 더하기 C가 코사인 B 여기 마이너스 붙인 걸로 같아지면 되지. 여기가 파이 빼기 B니까. 자, 그걸 가지고 코사인 J 법칙을 이용하면 될 겁니다. 이 정도는 대충 보니까 잘 푸는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13번 갑시다. 13번 푼 사람. 이게 일단 계산이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많은데, 이게 내신으로 나오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좀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게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2분의 1 AB 사이즈 다 두 개잖아. 근데 사실은 삼각형의 면적에 대한 공식이 되게 많죠, 원래. 그러니까 2분의 1 AB 사인 삼각형을 이렇게 일단 볼게. A, B, C에서 요거 정리만 좀 합시다. 삼각형의 면적이 여기 A, B로 가려면 여기 C, 사인 C. 그렇게.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면 사인 A분의 A가 사인 C분의 C가 사인 B분의 B가 이 R인데 얘를 변형을 할 수가 있어. 요놈을 A, B, 요 C를 다 R에 대한 식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A는 어떻게 돼? 여기 2R 사인 A가 되지. 2R 사인이 되니까 여기 R 사인 A. 그 다음에 B도 바꿀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R제곱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 라고 하는, 그냥 요거는 2가 하나 더 붙어야지. 2R제곱에 이렇게 그냥 교체만 한 거야. 요런 면적에 대한 공식이 있어. 이건 유도되는 공식이야. 그 내신이 나왔을 때는 작년 수특에는 이제 요거 값을 다 주고 외접원의 반지름도 다 주고 삼각형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아마 내가 나눠준 교재에는 그 과제장에는 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요게 정보량을 보고 그 다음에 얘를 쓰면은 좋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면적 공식 중에서 요것도 바꿔버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요 C라고 하는 애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C만 바꾸면 되지. A, B 요걸 스몰 C로 바꿔서 4R분의 ABC라는 공식도 있습니다. 이걸 잘 안 외우는데 내신을 할 때는 외우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한 문제라도 좀 더 빨리 풀려면. 그 다음에 삼각형의 면적 공식 중에 이거는 외접원하고 관련된 거고, 이거는 내접원하고 관련된 거. 이건 어떻게 돼? 삼각형을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들어가지. 그래서 이 작은 삼각형을 2분의 1 AR, 이쪽 삼각형 2분의 1 BR, 이쪽을 2분의 1 CR. 그래서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삼각형 면적 공식이 있고,
그리고 아마 중학교 때 조금 공부를 했던 사람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론의 공식이라고 들어봤니? 변의 길이가 다 나왔을 때 A, B, C로 나왔을 때 S라고 하는 애를 A, B, C를 다 더하고 나면 루트에 S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유독 궁금하면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나오고, 그래서 이 많은 면적 공식 중에서 과연 얘를 풀 수 있는 게 어느 게 제일 좋을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면은 넓이가 15 루트 7이라고 나와있어. 그리고 이 사인 법칙인 줄 알았는데 사인 법칙이 아니고 거꾸로 쓰여있죠. 5분의 사인 A, 그 다음에 6분의 사인 B, 그 다음에 4분의 사인 C.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지? 역수로 넣으면 그냥 A, B, C가 일단 비율이 나와요. 그치? A, B, C의 비율이 뒤집어버리면 비율인데 이놈은 진짜 길이가 아니고 비율이야. 그치? 그래서 보통 요거를 이제 T로 치환을 합니다. 길이를 요놈을 5T, 6T, 4T 이렇게 해도 되고, 실제의 이 삼각형의 길이를 여기를 하나를 5K, 하나를 6K, 4K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이게 이제 해설에 대한 풀이야. 근데 해설의 풀인데 이게 이제 K를 붙이는 순간 이건 실제 길이가 되는 거잖아. 비율이 아니고. 그러면은 요 중에서 요걸 쓰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근데 이거는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학교 내신으로 나왔을 때 그냥 객관식으로 그냥 싹 풀어버리시고, 그런 거는 이 15 루트 7인데 이거 센스가 있으면 한 번에 찾아냅니다. S,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좋아요. 15, 15, 7 제곱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일단 4, 5, 6을 해봐. 4, 5, 6, 4, 5, 6. 그럼 4 더하기 이렇게 하면 15, 2분의 15잖아. 2분의 대충 합쳐진 게 2분의 15고, 이게 숫자 4개가 곱해져야 되는데 여기 15고, 그거보다 작을 거고, 이거보다 작을 거고, 이거보다 작을 거고, 반반보다 작으니 이거는 왠지 숫자가 좀 작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대충 2배를 해봐. 그러면 대충 10, 12, 8 요거를 다 하면은 이거 합이 30인데 1로 나누니까 15지. 15 이게 답이에요. 15 여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 집어넣어서 15에서 5, 15에서 3 빼면 3, 여기서 15가 2개 나오고 여기서 7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를 위한 문제로 생각하시고, 수능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 계산은 수능에 낼 이유도 없어. 근데 너무 계산이 그냥 괴팍하고 그래서 그냥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나오면 그냥 변에 대한 길이가 나왔으니까 얘를 그냥 헤론의 공식으로 돌리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조금 찝찝한 친구들은 이게 어렵거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를 해설을 100개 써봐. 그러면은 그 정도는 다른 상황이 돼도 커버가 될 겁니다. 헤론의 공식은 재밌게도 여기가 막 루트 7 이런 루트가 나와도 쓰면은 편리해. 그 변의 길이가 다 나오면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도 살짝만 볼게.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 정사각형. 자, 근데 여기까지 푼 사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서도 시도한 사람. 여기까지는 일단 합시다. 사각형이고 여기가 1대 2인데 비율이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를 안 알려준다 치사하게. 자, 1대 2 그 다음에 A, B, C,
B, P, 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 PQD, PQD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뭐가 된대요. 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우리한테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해. 아까 했듯이 세 개의 정보가 있으면 사인 법칙이 완성이 되는데 얘를 잡아내려면은 사인의 모분의 요 짝꿍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각 하나와 대변. 각 하나와 대변. 어디를 잡아도 풀 수는 있는데 이게 뭐 그냥 대칭성을 생각하면 요 각에 아마도 요 길이 요 정도 생각하는 게 편하죠. 아니면 요거에 요거를 생각해도 되고 이거에 이걸 생각해도 되는데 뭐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하고 아직 정보가 없으니까 어떤 각에 어떤 길이를 선택해야 될지 아직은 몰라. 그래서 조금 더 정보를 파냅니다. 자, 일단은 외접원의 길이가 5 정도밖에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뭐 비율에 대해서 그냥 갑시다. 이렇게 A, 2A, 2A, A, 여기 3A, 여기도 3A. 자, 넓이 중에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썼던 삼각형의 넓이 뭘 쓰는 게 좋을까? 아까 막 여기 썼던 거 있잖아? 이걸 알려줬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거 자체에서 그냥 뭐 이거 길이 구하고 여기 피타고라 써서 하면 되는데 이런 데서부터 한번 정보량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거 기억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이제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왜 외웁니까? 라고 하면 그냥 빨리 풀려고. 실제로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 대한 유도 방법도 알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공식이라고 하는 걸 쓸 때는 그냥 빨리 풀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거 알려줬잖아. 그래서 이 길이들 루트 10 A 얘는 2 루트 2A 그래서 루트 10A 루트 10A 2 루트 2A 이렇게 하면 면적을 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삼각형 넓이야. 근데 이게 삼각형 넓이가 아니고 이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이걸 빼는 걸 가봅시다. 그다음에 A를 전체 사각형은 이제 3A의 제곱이죠. 거기에서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 그러면 A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지? 이제 이렇게 하면은 A를 일단 구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외접원의 반지름 5랑 연결시키는 것도 어렵지는 않고 뭐 요 정도만 힌트를 줄게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19번 갑시다. 19번. 19번이 갑자기 막 툭 하고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서 이건 집에 가서 또 풀어보세요. 자, 그다음에 19번 가봅시다. 19번은 이게 이제 나도 그 수특을 안 봐갖고 아마 레벨 3로 들어간 문제 같은데 이런 뭔가 최소, 최대에 대한 이걸 최적화라고 그래요. 최적화. 문제가 작년 수능에 나왔어. 그래서 아마 너네 학교 선생님도 최적화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하나 낼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교육청 문제에서도 최적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수능도 나와버려갖고 이런 각의 최대 혹은 길이의 최대 그냥 어떤 특정한 코사인 값의 최대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해요. 자, 뭐 그림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것도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C는 고정이야. C 고정, O, A, B에 대해서 길이가 여기가 1이야. 1 반지름이 길이가 1인 원에서 호 A, B를 2등분하는 C 잡았고 여기에 대해서 CP랑 CQ가 같습니다. CP랑 CQ가 같은데 이 위치가 좀 중요해요. P라고 하는 애가 Q라고 하는 애구나. Q가
잠깐만. OB 위에 점이 여기가 P. 여기서 여기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애가 P. 그 다음에 요 위에서 움직이는 애가 Q인데 특징이 C, P랑 그 다음에 C, Q가 잘못 쓴 것 같은데 C, P랑 PQ. 왜 이러니? PQ 같은 거는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게 이렇게 같아요. 그 다음에 헷갈려. CD랑 CQ. CD랑 CQ 이거랑 같다고 합니다. 일단 그리고 뭐 구해야 되는 거야? COQ 코사인에 COD 왜 이렇게 요즘 나이가 들어갖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맞지? COD 여기 각이야. 난리가 났죠? 자, 이 각에 대해서 이 각에 최대 최소를 구하래.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고 둘 다 구하래. 이것만 봐서는 이 각이 크고 작은 거에 대해서 상상을 하기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정보를 바꿔야 돼. 이 정보를 다른 걸로 이걸 변형을 시켜야 돼요. 정보를 다른 걸로 변형시킨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이 들어간 식은 코사인 제2법칙이 있으니 코사인 제2법칙으로 일단 얘를 씁니다. 코사인 제2법칙은 여기 1제곱 1제곱 1에 1제곱 1제곱 빼기 CD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이 코사인에 대한 정보는 요놈의 정보만 알아내면 돼. 그치? CD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돼요. 그럼 CD가 요 길이가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P와 Q의 위치를 이제 바꿔봐요.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실제로 CD가 될 수 있는 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근데 CD가 여기 이 위에서 움직이는 D가 있는데 이 D가 최대가 되려면 최소는 이런 형태로 작아지는 거니까 지금은 생각하지 말고 여기 CD로 생각하면은 대충 한 요 정도쯤이 제일 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 그치?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CD랑 길이가 같은 얘를 또 바꿔버립니다. 문제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얘 길이를 뭔가 추적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 얘를 그냥 CQ로 이제 다시 봐. 맞니? 이거 CQ 맞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 이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요 놈도 불편해서 요걸로 바꿔봐. CQ의 최대 최소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P가 움직이면 일단 얘가 이게 이렇게 쭉 없어졌을 때 이게 갈 수 있는 영역이 요 위에서 움직이니까 대충 한 이 정도쯤? 요 정도가 제일 요 밖으로 넘어갈 수 없으니 이게 제일 큰 길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해야 돼요. 저 길이가 진짜 존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길이가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 길이랑 같은 애, 그러니까 D랑 사실 Q가 합쳐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아야 돼. 그러면 요 P가 5로 딱 왔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 길이가 같죠? 같아지니까 가능은 하네. 그쵸? 그래서 이때가 최대가 되고 이게 상당히 직관적으로 풀어야 돼. 그럼 최소가 되는 거는 얘가 여기서 움직일 때 최소가 되는 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면 빗변의 제일 길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는 어디까지 줄여낼 수 있니 하면 여기까지가 최소 길이로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다시 이게 좀 헷갈려.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얘랑 얘가 같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다면 여기에 있는 D가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하여튼 길이가 있으면 그 다음 조건은 요놈하고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게
이게 여기를 바깥으로 넘어가더라도 뭐 이렇게 얘랑 얘가 같아질 수가 없죠. 이 P가 이 위에서 움직이는데 이거 같아질 수가 없어. 그치?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게 같아져? 그래서 얘 길이를 최소로 하여튼 여기 수직에 가깝게 이쪽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그 당길 수 있는 게 이 한계가 이 정도고 여기를 고정시켰을 때 얘를 이렇게 내려서 얘랑 길이가 같게 만든 이 상태가 최소가 돼요.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 얘네 위치를 막 이동을 시켜도 하여튼 여기까지가 최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이제 EBS에서는 많아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고 넓이의 혹은 뭐 이제 길이의 최대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것도 알아보세요. 왜냐면 이게 내년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스타일이 한번 나오고 나면은 그 교육청 문제가 바뀌고 교육청 문제가 바뀌면서 수능 문제까지 영향을 미쳐. 하여튼 공부를 잘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 문제가 어려워서 좀 이해가 가물가물 될 듯 말 듯 하면은 집에 가서 우리 교재 옆에 있잖아. 교재 옆에 변형 문제 있어. 걔를 한번 시도해보고 그렇게 공부를 해보세요. 자, 일단 이 정도만 힌트 살짝 주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좀 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쉬운 것들이라 인간적으로 22번은 아까 그 수속했던 거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25번도 비슷해요. 좀 쉽습니다. 28번으로 한번 가기 전에 우리 잠깐 쉬었다가 1시간이 또 지나서 좀 쉬었다가 또 하셨어요. 자, 합시다. 31번 좀 쉬운데 그래도 한번 잡고 가볼게. 자, 일단 그려볼게요. 31번입니다. 자, A, B가 대충 2. 그림 많이 그려야 돼. C, A가 몰라. 대충 여기 4.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이등변 삼각형으로 뭔가 이게 이제 멘트가 되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뭔가를 풀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구조야. 그치? 그게 아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그럼 외접원의 넓이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15분의 8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자, 이거까지는 뭐 별거 없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애가 BC의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B 여기 가게 돼. 이건 한 번에 구할 수 있는지를 살짝 고민하시고 근데 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 그러면 각각 이제 구하는 방법을 써야죠. 자,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으니 사인 법칙을 당연히 쓸 거고 그럼 사인 B분의 여기 4 하면은 일단 사인 B의 값은 쉽게 나옵니다. 이거 뭐 계산을 했다고 치고 4분의 루트 15 이렇게 나오죠. 아마 이걸 풀어봤으면 이제 알 것 같아요. 채점만 해봐야지. 이거를 풀면 이제 코사인 B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4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이게 틀려요. 자, 문제 의도상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게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 이거는 이제 뭐 코사인 제곱 B에다가 사인 제곱 B가 1인 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나오는데 자, 봐, 이 문제가 만약에 아주 쉬운 문제였다면 이게 4분의 1이었을 거야. 근데 문제 의도상 이게 약간 좀 틀리게끔 하는 약간 중간 정도 난이도였다 그러면 당연히 얘일 거예요. 의도상. 그거를 간파하고 들어가면은 이게 문제에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왜냐면 이거 두 번 풀어야 되거든. 코사인 B는 4분의 1을 한 번 풀어야 되고 요걸 또 풀어야 돼요. 근데 내신이면 알겠지만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내신이면 이거를 두 번 풀어서 답이 나오는 것보다 한 번 풀어서 답이 나오면 시간을 엄청 세이브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판단을 평상시에 많이 찍어보세요. 이거 평상시에 많이 시도를 해봐야 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돼. 처음에 나도 이런 거 나오면 먼저 얘부터 찍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수로고 할 때도 너희들 뭐 경험을 해봤지만 이 AX 할 때 A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게 주로 뭐가 나와요? 1보다 작은 게 주로 답이야.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 확률이 되게 중요한
공부의 방향을 좀 정해줍니다. 답을 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평상시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게 답이 두 개인데, 이거 둘 다 풀어야 되나?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 인생 찍기라 그래요. 수능에서 이게 더 중요하거든. 이렇게 일단 해봐. 이쪽으로 의도를 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 한마디 하려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BC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이제 코사인 제곱식을 이용해서 K제곱에 2제곱에 빼기 2K 2의 코사인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느냐 아니면 플러스 4분의 1을 집어넣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방정식이 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값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등변 삼각형 버리고 요거 버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 의도를 이미 처음부터 알고 접근하면 좋죠. 자, 그 다음에 37번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문제가 수능에 작년부터 갑자기 등장을 해서 수능이라고 하는 게 평가원. 그래서 내가 여기 문제에다가 그 수능 내신 철이죠. 내신 철에 여기다가도 넣어놨어. 여기다가 4번에다가도 또 넣어놨어요. 이 스타일이 이게 작년 모의고사에 많이 나와서 이 스타일이 어쨌든 이번 내신에 한 문제는 나올 거야. 내가 지난번에도 15번 찍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 이 스타일은 최근에 유행을 타고 있는 거니까 요런 스타일 문제 그 과제장에 있는 거 좀 잘 풀어봐. 이건 100% 유형이야. 100%. 자, 37번 봅시다. 이게 어려운 문제부터 쉬운 문제까지 많아요. 하여튼 요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인식 가조건에서 사인의 b에다가 코사인 b 더하기 c가 0인데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은 여기에다 3의 사인 a가 사인 b. 자, 일단은 뭐 각의 합을 이용을 하면 요놈은 파이 빼기 a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요놈은 이제 코사인 a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붙이고 요거를 등으로 이쪽으로 넘겨버립시다. a에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자, 이러고 나면은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져 버리는데 뭐 사인 b 대신에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뭔가 연립을 하는 상황에서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문자화해서 얘네들을 표현을 해주는 거야. 삼각형에 대해서 다시 그러면 그려봅시다. 얘를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걸 바꾸면은 아까 다 지워버렸구나. 그럼 사인 이거 막 헷갈려 맨날. 그래서 써놓고 확실하게 가세요. 사인 C는 이쪽으로 바꾸면 2R분의 C. 그럼 사인 B는 2R분의 B가 되고 코사인 A도 표현하면 이것도 다시 또 A, B, C 해서 코사인 A면 이쪽이죠. 그러면 얘는 코사인 A면 2 B, C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건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요거 B는 없어질 거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2C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그럼 C제곱이 넘어가면서 A제곱은 B제곱. 자, 이제 요것도 기억을 해놓으면 좋아. 삼각형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끄집어내는데 이렇게 삼각형의 정보를 끄집어낸 결과가 많지가 않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막삼각형을 이렇게 내지는 않아. 이건 지금 보면 피타고라스 되는 거니까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밖에 안 나와요. 딱 3개밖에 없어. 그래서 얘의 결과를 미리 알고 들어가면 편해. 아니, 생각해봐. 이렇게 되는 이상한 이등변 삼각형, 그나마,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각도가 나오는 뭐 그런 특수한 삼각형. 그 정도밖에 없고, 더 이상은 뭐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하여튼 뭐, 이제 확률로 쳤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이런 직각 삼각형이 그 다음에 많고. 자, 그러면, 자, 이제 뭐 그냥 대충, 지금 요거는 C에 대해서
이게 B가 B편이지? B가 여기가 될 거고, 그다음에 다른 조건은, 이거 하나 안 풀었구나. 자, 요거에다가,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봅시다. 이쪽을 가면, 얘는 2R분의 A가 되고, 얘는 2R분의 B가 되고, 여기 3을 곱해주면, A하고 B의 길이 B가 나오네? 자, 그럼 여기 뭐 C. 그 다음에, 잠깐, 또 뭐가 있어야 되지? BC가 2라고 나오네? BC가 2로 나왔으니, 여기는 이거의 3배. 이거의 3배니까, 여기, 그런 거 다 됐지? 길이는 다 나옵니다. 넓이 구하는 것도 별거 아니고. 그 정보를 뽑아내야 된다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각에 대한 정보를 줬지. 이게 다 길이로 바뀌었죠? 각을 줬는데 길이로 바뀌었잖아, 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처음부터 이거 각 준 게 길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 그렇게 약간 좀 문제를 항상 풀 때마다 내리 깔면서 보면은 좀 자신감이 생기고 좋아요. 그래봐야 이게 정보가 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감을 얻으세요. 자, 그 다음에 40. 중간에는 건너뛰는 이유는 이거랑 비슷한 유형이거나 좀 쉬워서 넘어가는 거니까 잘 풀어보시고, 자, 49번 한번 봅시다. 49번. 도형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자, 연관관계, 연결되는 것들, 숨겨진 조건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이와 각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면 보입니다. 자, 원을 그리고 A, B, C가 있고 이렇게 중점이니까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여기도 수직 이등분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을 중점으로 숨겨놓은 거야 지금. 근데 이 정도는 되겠죠. 그 다음에 BC가 6, 길이가 여기에 6. 그 다음에 CA가 4루트이니까 여기 2루트 2, 2루트 1 쫓겨놓읍시다. 자, 이렇게 됐고 여기가 각이 4분의 파이예요. 자, 정보가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각은 DOE야. DOE. 여기에 대한 각이에요. 이걸 센터로 봅시다. 쟤를 구하려면 쟤 이제 각에 집중을 해야 돼. 각에 집중하면 이 각이랑 연결된 애가 일단 요쪽도 있고, 그치? 이거를 쓸지 안 쓸지는 이제 본인 이제 나름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90도 90도니까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 이 정도는 보이죠? 자, 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각에 집중을 하고 각에 대한 정보들을 다 털어내.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다 싶으면은 이제 길이로 다시 돌립니다. 길이에 대한 정보를 다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길이도 다 털어내면 또 다시 각으로 또 가보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보세요. 길이 아니면 각이야, 정보가. 자, 이러고 나면은 길이는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 각에 대해서 여기가 각과 그 대변의 정보가 나왔으니 사인 법칙을 쓰면 좋겠네요.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4루트 2는 사인 법칙을 또 써버릴까 그냥? 이 R이 필요한 것보다는 이 각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 이 각에 대해서 6이 있죠, 여기.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사인 A분의 사인 A인데 요 A라고 하는 애가 파이 빼기 세타야. 세타분의 6. 사실 이 R은 나중에 일이고 여기서 해결되겠네요. 그치? 요 각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자, 얘를 그래서 구하시면 사인 세타가 계산했다고 합시다. 4분의 3이 나오고요. 코사인 값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니 이렇게 좀 어려워지려다가 만 문제야. 근데 이 대부분의 이제 다른 요걸 업그레이드 시킨 문제들은 여기서 더 그 다음으로 묻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런 것들은 뒤에 있고, 그리고 과제장에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만약에 이 문제를 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풀었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뭔가 막혔어. 그럴 수 있거든. 문제를 풀다가 막힌 그 이유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유를 생각해봐. 가게에 대한 문제인가, 길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이런 각 계산을 못한 건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문제점을 이 문제 위에다가 살짝 적어놓고 요 이유가 이렇게 써놔요. 나는 이걸 못 찾았어.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기 요 부분은 이제 힌트가 돼버리니까 여기만 이렇게 살짝 가리고 다시 풀어봐. 그럼 또 안 풀릴 수 있거든? 풀리면 좋은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가 봤을 때 그 기간 한 2주 정도 돼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면 2주 정도 지나서 제가 안 풀리잖아? 안 풀리면은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잖아. 이게 계속 얘를 두들겨야 돼. 계속 두들겨야 돼. 이거를 또 한 번 각성하고 또 한 번 생각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각을 못 찾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각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부분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오면 다음부터는 각을 그래서 조금 더 잘 보게 돼서 의식적으로 각 아니면 길이를 계속 집중하라는 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5번 이런 거는 꽤 괜찮은 문제니까 잘 풀어보세요. 이거는 수특에 그냥 거의 한 3년, 4년째 계속 들어가 있어. 이 문제는. 작년에도 너네 학교 문제 비슷한 게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 정확하지가 않아서 58번은 다음에 할 거고, 자, 61번도 봅시다. 이런 스타일은 진짜 뭐 기출문제도 그렇고 평가원에 많이 나옵니다. 사각형인데 사각형의 기본적인 뭐 성질은 요 각이랑 요 각이랑 합치면은 파이. 이 두 개 합쳐서 파이 되는 거죠. 자, A, B, C, D. 그 다음에 길이가 3과 여기가 2. 잠깐만. 이거 잘못 그렸네. 얘랑 얘가 길이가 같아야 되네. 얘랑 얘가 길이가 같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BC 코사인 BC라는 길이와 그 다음에 코사인 B 요각을 찾아야 되네. 자, 여기를 그냥 편의상 세타로 갈게요. 각에 대해서 이제 털어 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 파이 빼기 세타.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도형의 성질을 몰라서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 도형의 성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도형의 성질이죠. 이게 안 보여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뭐 단순한 문제지만 나중에 복잡해지는 문제를 봤을 때 특정한 부분의 어떤 성질을 못 써서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계속 생각해요. 각을 못 찾았나? 길이를 못 찾았나? 계속 생각을 하세요. 각에 대해서 요거는 뭐 구하는 값이 요 놈이니까 이거와 관련이 있는 각을 어떻게든 찾아내다 보면은 여기 집중할 수가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됐잖아. 길이가 같아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인데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사인 법칙을 쓰려고 했더니 각은 사실은 두 개인데 이거 사실 하나의 각이야. 하나의 각.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쓰려면 각이 두 개가 있으면 좋은데 외접원이긴 한데 외접원의 반지름도 모르고 그쵸? 그럼 사인 법칙으로 가기에는 약간 좀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쓰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코사인 제곱법칙을 쓰는데 코사인 제곱법칙을 쓸 때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왼쪽과 오른쪽 삼각형에서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에서 같은 부분이 생기는데 무려 두 개나 같아요. 이렇게. 그치? 무려 두 개나 같기 때문에 변에 대한 성질이 엄청 많아지게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집중을 해봐. 그러니까 문제에서 3도 주어지고 2도 주어지고 길이도 같다. 그러면 길이에 대한 부분이 강세인 거야. 그래서 코사인 제곱법칙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법칙에서 이 가운데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AC 제곱을 식을 이렇게 두 번 써요. 3의 제곱에 그 다음에 BC. 잠깐, BC는 여기도 그냥 문자로 놓읍시다. M 편의상 그냥
n제곱에 코사인 세타. 근데 이게 같죠?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2의 제곱에 m의 제곱에 2 곱하기 m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m 곱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니까 여기를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이런 거 풀면 같다라고 하면 m이 날아가면서 숫자가 나오고 뭐 정리가 되지.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은 m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이렇게 나와. 이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구하라고 한 요 길이와 요 각이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여기서 끝나게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각각 구하라고 했으면은 이 조건이 부족한 거거든. 각각 구하라고 했으면은 요거 따로 이걸 더하기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이게 하나로 뭉쳐진 형태로 물어봤어요. 아까는 따로따로 물었잖아. 그래서 이게 문자의 개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풀릴 거를 알고 풀지는 못해요. 풀다 보니까 우리 하나 남았는데 이렇게 보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각각 찾아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독특해서 넣어놨고. 자, 그 다음에 67번. 그리고 계산 실수한 것도 이런 거를 그 반성문을 좀 써요. 아까처럼 계산 실수한 것도 오늘 막 이제 풀어봤잖아. 근데 다음 주부터 이제 시간을 재고 풀 건데 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여기다가 계속 막 뭔가를 가슴에 비수를 꽂아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살 이렇게 뭐 아프게 하면 안 되고 충격요법을 좀 쓰세요. 그러니까 틀리면은 이렇게 막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계산 실수로 틀린 거면은 여기다 막 써 병신아 있던 것도 틀리고 막 여기다가 줄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좀 줘.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어. 그 다음에 봤을 때 내가 이거 왜 틀렸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한 번 더 반성을 하고 틀린 거를 계속 모아놓으세요. 나중에 니들이 결혼해서 애들이 볼 때까지 그걸 다 보관을 해놔봐.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게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정도로 모아놓으세요. 이게 모으면 모을수록 재산이 됩니다. 나 아직도 갖고 있어. 고등학교 때 했던 거. 나는 고등학교 때 채점을 하면 이렇게 했거든.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이게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약간 좀 오글거려요. 맞춤 문제를 틀렸다고 하고 틀린 거를 동그라미를 쳤어. 틀린 거를. 왜냐면 이게 너무 틀리는 게 너무 싫어갖고 틀리는 문제는 나한테 정말 소중한 문제라서 틀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막 그냥 매직으로 막 빡빡 그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다시 보고. 그러니까 나이가 맞춤 문제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이거는 다시 안 보는 게 뭐 쓰레기 아니야. 안 봐. 이렇게 하고 틀린 것들이 이제 너희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을 계속 간직을 해. 나도 뭐 살다 보면 막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 근데 그거를 항상 어디다가 적어놔. 요즘은 컴퓨터에다가 써놓지. 어디다가 적어놓으세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반성을 하면 나중에 큰 실수를 안 해요. 큰 실수를.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저런 실수를 하고 나면 실수 노트를 만들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실수를 한 것들을 계속 리스트를 누적을 시키고 시험 보기 전에 외워. 그 실수를. 그러면 그 실수가 안 일어납니다. 실제로 내 정규반 수업 들은 친구들 실수가 많이 줄었어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뭐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는 내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실수가 없어서 점수가 올라가는 정도만 돼도 스트레스 많이 줄어들 거야. 오늘 이제 푼 것도 계산 실수 이런 것도 다 누적을 시켜봐. 자, 내저번이 나왔습니다. 내저번에서는 도대체 또 뭘 써야 되는가? 상황마다 달라요. 도형 문제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푸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다음 시간에 이 도형에 대해서는 다른 교재를 하나를 더 갖고 올 거야. 그러니까 수업이 내 수업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수업의 이 텐션 그대로 계속 안 가요. 계속 바뀌어.
난이도도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매번의 수업이 아마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너희들 뭐 그냥 시험 보고 공식도 기억 안 나는데 뭐 세게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 가고, 다음 시간에 약간 도형이 너희들 과제하고 그리고 좀 괜찮아질 거니까 다음 시간에 도형은 조금 어려운 것들을 갈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를 좀 해와야 돼. 그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화요일에 와서 나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 수업에 이 도형을 조금 어려운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내적 원이야. A, B, C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7, 그 다음에 6, 5. 자,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잠깐 구해야 되나?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원이 성분 AC와 만나는 점, 이렇게 되는, 여기가 P인데 ABP에 ABP, 여기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길이는 있고 이거 하나 있고, 이 길이 AP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고요. BP의 길이를 또 구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좀 해봅시다. 내접원의 반지름을 일단 뭐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 길이가 해야 될 것 같죠? 이렇게 된 거. 얘를 이용을 할 건데,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서 안 구해도 되겠구나. 여기만 길이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 이거 숫자가 좀 이쁜데 한번 찍어볼래요? 이거 루트 뭐 이런 애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정말 최악의 경우 유리수가 나올 것 같은데,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런 애들이 뭔가 예쁜 숫자로 떨어질 것 같은 이제 느낌을 받으면 정말 좋고, 그럼 바로 해결이 되죠. 대충 보니까 이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내 거 그림 보면 안 되고 책에 있는 그림 봐야 돼. 대충 이게 뭐 이게 반반은 아닌 것 같고, 4대3? 5대2는 너무 큰 것 같고, 저게 대충 이렇게 찍어보는 거지. 이렇게 해봐. 맞아, 떨어져. 그럼 대박인 거고. 그치? 아니, 뭐 다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쓰는 방법이 아니고, 정말 잘하는 친구들 있지. 그러니까 아예 이 문제를 그냥 중학교 때도 많이 풀고, 그냥 지겨운 애들은 그냥 이렇게 막 찍어서 풀어. 실제로 막 이게 정밀하게 안 풉니다. 자, 원래 어떻게 해요? 여기 x를 잡고, 여기 7 빼기 x 잡고, 7 빼기 x 잡고, 여기가 x니까 여기도 x고, 여기 5 빼기 x고, 여기 5 빼기 x고, 그래서 요놈 더해서 6이 된다. 이렇게 원래 풀이지. 이렇게. 아니, 그냥 뭐 이렇게 해서 3, 4, 4. 그러면 여기 구했고, 여기 구했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 요놈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제 고민을 하시면, 이 길이가 속한, 이제 방정식을 푸는 거야. 얘가 속한 길이잖아? 저 길이를 찾으려면 삼각형을 풀어야 돼요, 삼각형. 나중에 이제 여기서 난이도가 하나 더 올라가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 길이가 속한 삼각형을 선택해야 되는데, 왼쪽에도 삼각형이 있고, 오른쪽에도 삼각형이 있잖아. 자, 그럼 왼쪽 삼각형을 선택을 했다고 쳐봐.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 여기가 7이고, 여기가 4고,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정보가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대한 길이를 모르니, 길이는 아는데, 각에 대한 정보가 없어. 코사인 제곱식도 각이 있어야 되고, 사인 곱식도 각이 있어야 되는데, 각이 없어요. 그럼 봐봐. 여기 각이 편한지, 여기 각이 편한지, 여기 각이 편한지, 이걸 이제 선택해야 돼. 내가 구해야 되는 애가 각인데, 얘의 각을, 이 길이도 모르는데 구할 수가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를 모르니까 여기 코사인 제곱식 쓴다면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아는데 이걸 몰라서 이 각의 정보를 몰라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가지 정보가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래. 근데 이 각은 어떻게 돼? 이 길이 알고 이 길이도 알고 이걸 모르지만
이걸 이렇게 큰 삼각형으로 보면은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각이 속한 삼각형은 이렇게도 있지만 이렇게 된 삼각형을 보고 코사인 제곱칙을 이용해서 각을 찾아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원래는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 프로세스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훅 넘어가서 그냥 되는데 나도 도형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도형을 이제 잘하는 방법을 배웠어. 다른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정말 잘 돼. 그래서 나는 이 각을 타겟팅을 했다면 이 각을 타겟팅을 해서 저 각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속한 삼각형을 빠르게 찾아냅니다. 이렇게 된 삼각형. 그리고 보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타겟팅이 필요하고 난 각을 찾아야 돼, 길이를 찾아야 돼, 그 결정을 해야 돼. 그것만 잘해도 내가 방정식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 문제는 이게 순행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역행을 해서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역행의 방향이 뭐냐면 그래 나는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를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처음부터 해갖고 여기 구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얘를 구하는 형태가 아니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 거꾸로 이 각이 필요하고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제곱칙을 써야 되고 이게 거꾸로 타고 올라가. 도형 문제를 풀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역추적을 하는 게 필요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게 그래서 더 필요하고. 자, 코사인 제곱식 써봅시다. 5제곱은 7제곱 6제곱 빼기 2 곱하기 7 곱하기 6의 코사인 A 이렇게 하면 뭐 이거 구할 수 있죠. 이런 거 나서 어떻게? 한 번 더 코사인 제곱식을 또 써. 이렇게 또 써. 이렇게 하면은 각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할 수 있죠. 풀이가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 풀이만 있는 게 아니고 풀이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요 각이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건 사람마다 달라. 요 각으로도 풀 수 있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다 돼요 원래. 얘로 가면은 얘는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이 각에 대해서 요놈하고 각이 여기를 세타로 놓으면 여기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를 알아. 그치? 그러고 공통 부분의 길이가 있어요.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의 공통 부분의 길이가 있으니 아까 전에 우리 이쪽에서 하나 풀었던 것처럼 이쪽에서 코사인 제곱식 하나 쓰고 이쪽에서 한 번 쓰면은 세타와 별에 대한 식이 한 개, 두 개가 생겨. 세타와 별에 대해서 식이 한 개, 두 개면은 미지수 두 개고 풀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의 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푸는 방법은 도형 문제는 이제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것도 좋은데 괜찮은 문제, 그러니까 수능 문제, 그러니까 이거 나눠준 거 있어요. 이거 여기에 있는 문제는 한 번 풀고 또 풀고 계속 풀어서 계속 방법을 새로운 걸 찾아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런 문제만 담아놨어요. 자, 하여튼 이 정도 얘기하고 좀 넘어가서 76번. 이것도 아까 했던 거랑 또 비슷한 스타일인데, 자, 그냥 일단 삼각형을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여기에서 CA가, 여기가 6, 6인데 여기가 B, 6이고, 여기가 C, A. 자,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 넓이. 또 각이 그냥 막 이렇게 나와있죠. 아까 이제 우리 경험을 해봤으니 각에 대한 정보는 보통 길이로 바뀔 것 같고, 자, 가조건부터 털어봅시다. 2의 사인 B가 3의 사인 C인데 우리 이제 사인 법칙을 아까 해봤으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요놈 대신에 2R분의 B를 놓고 요놈 대신에 2R분의 C를 놓고 그 다음에 뭐 요놈은 어차피 없어질 거니 2, B가 3, C가 돼요. 여기 B 값 알고 있는데? 네, 그럼 C는 4. 됐고, 별거 없다. 그쵸? 나 조건은 또 보니, sin A와, 아까랑 거의 비슷하네. sin C랑, 2sin B. 이렇게 있네. 이것도 똑같네. 너무 쉬워서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는 2R분의 C. 이거 더하기 2배의 2R분의 B. 뭐 다 날려버리면 A와 C와 이 B 값이 C랑 B가 나와 있으니까 나오죠. 그럼 A는 계산하시면 8 나옵니다.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래요.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상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코사인 제곱법칙을 이용해서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게 해설이 이렇게 돼 있어. 코사인 제곱법칙을 이용하면 여기 세타에 대한 혹은 여기나 여기 각을 얻어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2분의 1 A 여기 4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는 게 원래 정석이야. 근데 아까 했죠? 아 이거 변 3개 나오면 삼각형 넓이는 헤론의 공식을 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S라고 하는 데가 요거 3개 다 더해서 2로 나눈 거 8인데 16이니까 루트에 8 빼기 4 8 빼기 6 아니 미쳤지 9지 9 이렇게 실수를 하면 여기다가 막 크게 써놓으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진짜 자 9에서 다 빼면 5 아니 9를 먼저 쓰고 5 3 1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루트 15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동그라미 쳐놓은 이제 문제들은 약간 난이도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문제들 이런 거 꼭 잘 풀어보시고 91번도 살짝만 얘기할게요. 91번 세변의 길이가 또 다 나왔지. 그쵸? 세변의 길이가 다 나와. 근데 루트 7이 있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여기 2가 있고 루트 7이 있고 3이 있어요. 중학교 때 뭐 루트가 나오면 헤론의 공식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어디서 뭐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다 돼. 이거 다 더하면 스몰 s 얘네들을 싹 다 더해서 계산하시면 2분의 5 더하기 루트 7 계산이 복잡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복잡해요. 이게 어차피 다 처리가 되게 돼 있어. 2분의 5 더하기 루트 7 거기에다가 2분의 5 더하기 루트 7 빼기 3에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유리수랑 그 다음에 무리수 부분으로 이렇게 서로 계산이 되게 돼 있어. 이건 직접 경험을 해봐. 이게 편해요. 다 계산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 94번도 좀 난이도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를 좀 합시다.